세상 모든 며느리들이 불문율처럼 여기는 말이 하나 있죠. 시댁은 멀수록 좋고 화장실 방향도 시댁 쪽으로는 안 둔다. 심지어 요즘엔 한강을 건너지 마라. 고속도로를 타야 효부가 나온다는 말까지 있다더군요. 가까이 살면 서로 피곤하고 멀리 살아야 애틋함이 유지된다는 그 뻔한 진리.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불문율을 아주 보란듯이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아니 깼습니다. 남들은 시댁과 차로 10분 거리라고 하면 아이고 너 이제 큰일 났다며 혀를 차지만 저는 달랐거든요. 오히려 제가 남편을 졸랐습니다. 여보 우리 수지로 가자. 어머님 댁 근처로 가자고. 응?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상위 1% 텐션을 자랑하는 자칭타칭 인간 비타민 며느리 김미영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무모했던 시댁 옆집 살이의 서막입니다. 이게 과연 해피엔딩일지 아니면 저만의 착각 속에 빠진 호러 무비일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지난 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결혼 2년 차. 신혼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죠. 마침 전세 만기가 다가왔고 저는 직장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직장은 분당, 남편은 판교. 사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딱 운명처럼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평수도 좋고 구조도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딱 저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는 따로 있었죠. 바로 시댁이 차로 15분, 아니 신호만 잘 받으면 10분 컷이라는 사실. 보통의 며느리라면 어머 너무 가깝다. 패스를 외쳤겠지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대박. 여보 여기 어머님 댁이랑 완전 가깝잖아. 국 끓여서 뛰어가면 식지도 않겠어. 제 말에 남편 준호 씨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군요. 마치 쉽다만 떫은 감을 삼킨 사람처럼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남편이 이사비용 걱정 때문에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미영아, 진짜 괜찮겠어? 너무 가까우면 엄마도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너도 힘들 텐데.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등을 짝 소리나게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파워 이성향인 거 몰라? 사람 만나는 게 내 에너지원인데.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만 계셔서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내가 가서 딸처럼 친구처럼 말동무도 해드리고 맛집도 모시고 다니고. 그게 진짜 효도지. 용돈만 틱 보내드리는 게 효도야. 사실 제 친정은 지방이라 차로 3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가고 싶어도 주말에 큰맘 먹고 가야 하죠. 그래서인지 가까이 계신 시부모님이 더 각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시누이는 대학생이라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넓은 집에 두 분만 덩그러니 계실 걸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다 짠해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집안의 활력소가 되어드리자. 칙칙한 노후를 스펙터클하게 바꿔드리는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 효도의 화신이 되기로 결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짐 정리가 대충 끝난 첫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내비게이션에 시댁 주소를 찍는데 어찌나 설레던지요. 예전엔 주말에 날 잡고 가야 했던 시댁인데 이제는 퇴근하고 바로 쏠 수 있다니. 양손에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제철 과일과 아버님을 위한 고급 견과류 세트를 바리바리 싸들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이미 공유받은 상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건 가족 사이에 너무 정 없잖아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번호키를 눌렀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띠리링 마이너스 띠로리.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두 분이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마치 야생 멧돼지라도 들이닥친 줄 아셨나 봅니다. TV에서는 조용한 뉴스가 흐르고 있었고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거든요. 그 평화를 제가 와장창 깨버린 거죠. 아이고 미영이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어머님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오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 던지듯 들어서며 어머님을 와락 안았죠. 연락은 무슨 연락이에요 가족끼리. 이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사는데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오늘 회사에서 진짜 웃긴 일 있었거든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왔죠. 아버님은 허 웃으시며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그래, 그래. 집이 가까워지니 얼굴 자주 보고 좋구나. 준호는? 같이 왔니? 에이, 준호 씨는 야근이죠. 저 혼자 슝 하고 날아왔어요. 준호 씨 없으면 어때요? 제가 딸이잖아요, 딸.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죠? 제가 냉장고 털어서 후딱 비빔국수 해드릴게요.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주방으로 돌진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야, 피곤할 텐데 그냥 시켜 먹자라고 말리셨지만 제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 피곤할까 봐 배려해 주시는구나. 역시 우리 어머님 천사. 라고만 생각했죠. 냉장고를 열어젖히고 도마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주방에 달그락거리는 소음과 제 수다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저번 주에 그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바람난 거 걸렸잖아요. 와, 제가 그거 보다가 속 터져서 진짜. 아버님은 그런 거 안 보시죠? 아버님 요즘은 트로트 예능이 대세예요. 제가 이따가 채널 세팅 싹 다시 해드릴게요. 거실에 계신 두 분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등 뒤에 그 기류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등장으로 집안에 생기가 돈다고 믿었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 국수를 먹는데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미영아, 회사 일도 많은데 퇴근하고 바로 오면 안 힘드니? 집 가서 좀 쉬어야지. 저는 입안 가득 국수를 오물거리며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힘들긴요. 저 체력 왕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봤자 혼자 있는데 뭐예요. 벽 보고 밥 먹으면 맛도 없고요. 저 여기 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떠들고 노는 게 힐링이에요. 힐링. 아, 맞다. 어머님.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비장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죠. 저 이제 평일에도 매일 올 거예요. 주말에만 오는 건 너무 정 없잖아요. 남편 야근하는 날은 무조건 출석 도장 찍을 거고요. 칼퇴하는 날은 남편 끌고 같이 올게요. 저녁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우리 이제 찐가족처럼 지내봐요. 순간 아버님의 젓가락질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님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착하디 착한 두 분은 차마 그 자리에서 아니, 그러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지 못했죠. 그저 그래, 마음이 참 예쁘네. 하며 억지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대환영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속으로 외쳤죠. 맞지? 역시 며느리가 잘하면 시부모님도 좋아하신다니까. 요즘 세상에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김미영, 너 진짜 칭찬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뱉은 그 매일 올게요라는 말이 두 분께는 공포 영화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저에게 남편이 했던 말이 어떤 경고였는지도 말이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묻더군요. 엄마, 아빠 좋아하셔? 당연하지. 내가 국수도 해드리고 과일 깎아드리면서 1시간 넘게 수다 떨다 왔어. 어머님이 나보고 마음이 참 예쁘대. 당신은 좋겠다. 이런 와이프 둬서? 남편은 천장을 응시하며 한숨 섞인 혼잣말을 했습니다. 적당히 해야 할 텐데. 뭐? 뭐라고 했어? 아니야. 피곤하다. 자자. 어머님, 저 매일 올게요. 이 선언을 한 다음 날부터 수지의 평화롭던 한 아파트에는 매일 저녁 6시 30분만 되면 비상벨, 아니 경쾌한 도어록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띠리링 마이너스 띠로리.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옷 갈아입으세요. 나가게. 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면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뉴스를 보시던 아버님은 조건 반사적으로 흠칫 몸을 떠셨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던 어머님은 국자를 든 채로 잠시 얼음이 되시곤 했죠. 두 분의 그 미세한 떨림. 그때는 그게 설렘인 줄 알았습니다. 아, 며느리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긴장하셨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신발을 벗어 던지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장비를 꺼냈습니다. 제가 입고 온 옷이요? 당연히 전투복이죠.
회사 화장실에서 이미 쫙 달라붙는 레깅스와 형광색 바람막이로 한복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 손엔 만보기가, 다른 한 손엔 강아지 리드 줄이 들려 있었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순한 시댁 방문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시부모님 무병장수 100세 프로젝트. 부제는 며느리표 스파르타 헬스 교실입니다. 첫 번째 코스는 유산소입니다. 시댁에는 초코라는 귀여운 푸들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도 주인들을 닮아서인지 산책을 나가도 슬렁슬렁 냄새나 맡고 걷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건 직무유기였습니다. 개는 개답게 뛰어야 하고 사람은 사람답게 땀을 흘려야죠. 아버님, 오늘은 수지천 따라서 쭉 걷다가 공원 한 바퀴 돌고 오는 코스예요. 딱 1시간 반. 깔끔하죠? 아버님이 안경 너머로 당황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미영아, 1시간 반은 좀 길지 않니? 어제도 다리가 좀 뻐근하던데. 에이 아버님, 엄살은. 처음엔 다 그래요. 그게 근육이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배기 마시죠? 오늘 걸어서 풀어야 내일 안 아파요. 얼른요, 얼른. 운동화 끈 꽉 매시고요. 저는 아버님의 등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어머님은 나는 무릎이 좀 하시며 슬쩍 빠지려 하셨지만 어림없죠. 어머님, 무릎일수록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관절이 보호된대요. 천천히 걸으면 되니까 같이 가요. 제가 뒤에서 받쳐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저녁 산책. 남들이 보면 참 보기 좋은 풍경이었을 겁니다. 활기찬 며느리가 시부모님 모시고 강아지까지 데리고 벚꽃 핀 천변을 걷고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하십니다. 아유, 며느리가 살갑네. 시부모님 운동도 시켜드리고 복 받았다. 복 받았어. 그 칭찬을 들으면 저는 더 신이 났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져서 발걸음이 더 빨라졌죠. 아버님 들으셨죠? 복 받으셨대요. 자, 여기서부터는 파워워킹.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드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지만 제 뒤를 따르는 두 분의 표정은 점점 흙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30분 시점에서 말수를 이루셨고 어머님은 초코의 리드줄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겨우겨우 발을 떼고 계셨죠. 초코요? 걔도 혀가 옆으로 돌아가서 개거품을 물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게 운동 효과로만 보였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보며 생각했죠. 그래, 이거야. 독소가 배출되고 있어. 혈관이 뚫리고 있다고. 그렇게 1시간 반의 지옥. 아니, 산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끝일까요? 천만의 말씀. 운동의 마무리는 정리운동과 재미 아니겠습니까?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려는 아버님을 제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바로 앉으면 근육 뭉쳐요. 스트레칭 하셔야죠. 자, 다리 찢기 갈게요. 제가 등 눌러드릴 테니까 후하고 숨 뱉으세요. 으악. 미영아, 살살. 살살 해라. 뼈 부러지겠다. 아버님의 비명이 곡소리처럼 들렸지만 저는 전문가처럼 침착했습니다. 아버님, 아픈 게 아니라 시원한 거예요. 몸이 굳어서 그래요.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으면 이제는 승부욕을 자극할 시간입니다. 저는 베란다 창고에서 배드민턴 라켓을 꺼내왔습니다. 물론 실내니까 풍선 배드민턴이나 가벼운 패스 연습 정도였지만요. 자, 스포츠 매치 타임. 30분만 딱 치고 밥 먹어요. 진 팀이 설거지하기. 어때요? 심장이 쫄깃하죠? 시부모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으셨습니다.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참아. 며느리가 우리 건강 생각해서 저러는데. 두 분은 억지로 라켓을 들고 기계처럼 팔을 휘두르셨습니다. 영혼은 이미 가출한 상태였지만 저는 그 모습마저 집중력 있다고 착각했죠. 꿀맛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며느리는 과일 깎아놓고 저 갈게요. 쉬세요 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무를 겸비한 효도를 지향합니다. 몸을 썼으니 이제 머리를 쓸 차례죠.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 바로 치매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식탁 치우지 마세요. 그대로 앉으세요. 제가 뭘 가져왔게요.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낸 것은 바로 붉은색 담요. 그리고 짝이 쫙쫙 맞는 화투장이었습니다. 짜잔.
치매 예방에는 고스톱만 한 게 없대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잔돈도 받고 왔어요. 자, 100원짜리 내기입니다. 오늘 아버님 주머니 다 털어갈 거예요. 각오하세요. 어머님은 밥 숟가락 놓자마자 하품을 참으며 눈물을 글썽이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좋으세요? 진작 가져올 걸 그랬네. 착, 착. 화투장 붙는 소리가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은 눈이 침침하다며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셨고 어머님은 허리가 아파서 계속 자세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초단 못 보셨어요? 아싸 내가 먹었다. 쓰리고 갑니다. 제 텐션은 밤이 깊을수록 더 올라갔습니다. 마치 에너자이저 건전지를 100개쯤 삼킨 토끼처럼요. 시부모님은 거의 반수면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패를 내셨죠. 밤 10시 30분. 드디어 제가 일어났습니다. 와 오늘 진짜 알찼다. 그쵸? 아버님 오늘 산책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머리까지 쓰셨으니까 이따 주무실 때 꿀잠 주무실 거예요. 불면증? 그런 거 싹 사라질걸요? 현관까지 배웅 나온 두 분의 모습은 마치 10년은 늙으신 듯 했습니다.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그 초췌함을 개운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제가 회사 회식이라 못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분의 눈빛에 찰나의 생기가 도는 걸 봤습니다. 아, 그래? 회식이니? 그래, 회사 생활이 중요하지. 푹. 아니, 잘하고 와라. 네, 대신 모레는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 가져올게요. 그게 화투보다 머리를 더 써야 하거든요. 기대하세요. 갈게요. 저는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두 분은 현관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죠.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혼자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미영 진짜 효녀다 효녀. 오늘 운동량 대박이었어.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완벽해. 하지만 여러분. 닫힌 현관문 너머에서 벌어진 일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아버님은 그대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으셨고 어머님은 식탁에 엎드려 아이고 삭신이야. 를 연발하며 파스를 찾으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시부모님의 그 힘듦을 단순히 운동 부족 탓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아, 두 분 체력이 너무 약하시네. 안 되겠다. 야외 활동이 너무 힘드신가 보구나. 그럼 전략을 바꿔야지.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재앙, 아니 새로운 효도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이 힘들다면 집 안에서 뽕을 뽑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눈치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아십니까?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슬프게도 당시 제 사전에는 이 눈치라는 페이지가 찢겨나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열정과 오지랖이 아주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죠. 산책 훈련 2주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어머님이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요즘 무릎이 시원찮아서 산책은 좀 힘들구나. 보통의 며느리라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합니다. 아이고 어머님, 죄송해요. 당분간 푹 쉬세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뇌회로가 엉뚱한 방향으로 번쩍였습니다. 아, 야외 활동이 힘드시구나. 하긴 미세먼지도 있고 자외선도 세지. 그럼 답은 하나다. 실내 활동으로 전환한다. 저는 즉시 걷기 운동을 폐지하고 커리큘럼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름하여 두뇌 풀가동 앤드 소근육 발달 프로젝트. 산책이 체육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두뇌 게임 시간입니다. 준비물, 화투 같은 구식 아이템은 이제 창고로 보냈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대형마트 완구 코너를 털어왔습니다. 짜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MZ세대들이 환장한다는 보드게임 파티입니다. 제가 식탁 위에 쏟아부은 상자들을 보며 두 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루미큐브, 할리갈리, 바퀴벌레, 포커. 이름도 생소한 게임들이었죠. 아니 이게 뭐냐? 애들 장난감 아니니? 아버님이 물으셨지만 저는 이미 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루미큐브는 숫자 조합하는 거라 수학 머리 써야 하고요. 할리갈리는 순발력 테스트예요. 치매 예방, 고스톱 저리 가라예요. 자, 오늘은 팀전입니다. 아버님이랑 시누이 한 팀, 저랑 어머님이 한 팀. 게임이 시작되자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 아니, 돗대기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할리갈리를 할 때가 압권이었죠. 과일 5개가 모이면 종을 쳐야 하는 게임.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종을 노려봤습니다. 5개. 땡. 악. 미영아, 내 손등. 제가 너무 세게 내려치는 바람에 종을 치려던 아버님 손등을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아버님. 승부의 세계가 원래 냉정하잖아요. 호해드릴게요. 아버님은 손등을 문지르며 헛웃음을 지으셨지만 저는 그게 즐거워서 웃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루미큐브를 할 때는 또 어떻고요? 제한시간 1분 안에 숫자 타일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저는 옆에서 모래시계를 들고 카운트다운을 외쳤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버님 빨리요. 뇌를 굴리세요. 5, 4, 3. 아버님 이마에 핏대가 서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숫자 타일을 보다가 멀미가 난다며 이마를 짚으셨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과정이야. 조금만 더 하면 두 분 다 멘사 회원 되시겠어. 하지만 게임만 하면 재미가 없죠. 인간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는 법. 그래서 제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쿠팡에서 주문한 가짜 돈 다발이었습니다. 자, 그냥 하면 밋밋하니까 판돈 걸고 합시다. 이거 진짜 돈은 아니고 장난감 돈인데 기분은 낼 수 있잖아요. 오늘 딴 사람이 이 집의 현금 보유량 1위 등극하는 겁니다. 저는 수표와 만원짜리 뭉치를 각자에게 배분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가짜 돈을 받자마자 묘하게 진지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의 승자는 아버님이셨죠. 오, 아버님 대박. 지금 얼마 따신 거예요? 3억. 아버님은 수북이 쌓인 종이돈을 세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허, 이거 진짜 돈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기분은 좋구나. 그 웃음. 바로 그 웃음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버님이 이 게임 지옥. 아니 게임 천국을 즐기고 계시구나. 라고 확신해버린 겁니다. 사실 아버님은 그저 옛날에 잃어버린 가장의 권위를 종이돈으로나마 느껴보고 싶으셨던 것뿐인데 말이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구석에서 지켜보던 남편 준호 씨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표정이 꽤 심각했죠. 미영아, 이제 그만하고 가자. 엄마 아빠 지치신 것 같아. 봐봐, 엄마 눈 풀린 거 안 보여?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까 아버님 웃으시는 거 못 봤어? 두 분 평소에 적적해서 말씀도 안 하시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활기차지신 거잖아. 당신은 효도가 뭔지 몰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효도가 아니라 이렇게 자극을 드려야 한다고. 아니, 자극이 너무 과하잖아. 이건 거의 고문 수준. 아이 참, 오빠는 빠져 있어. 지금 어머님이랑 나랑 역전 찬스란 말이야. 저는 남편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다시 식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번 판은 바퀴벌레 포커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심리전. 어머님 표정 관리하셔야 해요. 포커페이스. 어머님은 이제 거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신 듯 했습니다. 카드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하이 텐션에 맞춰 억지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저는 그 떨림을 긴장감으로 착각했고 어머님의 한숨을 아쉬움으로 오해했습니다. 밤 11시. 오늘의 실내 운동회가 끝났습니다. 아버님은 가짜돈 5억을 획득하여 우리 집 갑부 타이틀을 거머쥐셨고 어머님은 꼴찌를 해서 설거지 면제권도 획득하지 못하셨죠. 물론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너무 재밌었죠? 산책보다 훨씬 낫죠? 두 분 머리 쓰시는 거 보니까 아직 청춘이시네요. 저는 스스로의 기획력에 감탄하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땀과 열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너 기획사 차려도 되겠다. 노인대학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나가볼까? 하지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폭풍이 오기 직전이 가장 고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깔아드린 그 보드게임판이 어머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시험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버님이 딴 그 5억 원이 가짜 돈이 사실은 두 분의 수명을 5년쯤 단축시킨 대가였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그 침묵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게임도 좋지만 뭔가 더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취미가 필요해. 두 분 댁에 책이 많았지? 그래, 그거야. 저는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제발 그만 이라고 외치기 전까지는요. 아니, 사실 그 신호를 보냈음에도 제가 못 알아먹은 거지만요. 여러분,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라는 말 아시죠? 진정한 귀족의 취미는 육체의 단련을 넘어 정신의 고향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의 신체 훈련과 게임, 도박을 통해 시부모님의 잠들어 있던 에너지를 깨웠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2% 부족함을 느꼈죠. 땀 흘리고 웃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대의 품격에 맞는 고상한 취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육체파 며느리에서 지성파 며느리로의 변신. 이것이 바로 제 시댁 개조 프로젝트의 시즌2 시댁 북클럽 앤드 디지털 놀이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댁 거실 한편에는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책들이 전집으로 꽂혀있는 거대한 책장이 있습니다. 사실 그 책들 이사 올 때 인테리어용으로 꽂아두신 뒤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으신 것 같았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엔 그게 먼지가 아니라 지혜의 아우라로 보였습니다. 아, 두 분은 원래 이렇게 학구적인 분들이셨어. 내가 그동안 너무 몸으로만 놀아드렸구나. 저는 즉시 서점으로 달려가 베스트셀러와 인문학 서적을 샀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비장한 표정으로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오늘은 서점에 들렀다 오느라 좀 늦었죠. 거실 풍경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두 분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체념한 듯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망울처럼 깊고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어머님은 소파 구석에 몸을 최대한 구겨 넣고 계셨고 아버님은 TV 리모컨을 쥔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왔니? 오늘은 좀 늦었네. 어머님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고, 며느리 기다리시느라 목이 빠지셨구나. 진작 올걸. 자, 오늘은 운동 안 해요. 안심하세요. 대신 뇌생 남녀가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시댁 북클럽. 제가 책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자 아버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며 물으셨습니다. 북클럽? 책 읽자는 거냐? 네, 그냥 읽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아주 기막힌 프로그램을 짰어요. 일단 몸풀기로 몸으로 말해요. 마이너스 책 제목편부터 갈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칠순을 바라보는 시아버지와 환갑 넘은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서 몸짓 발짓을 하는 광경이요. 저는 스케치북에 노인과 바다라고 썼습니다. 아버님이 술래였죠. 아버님은 한숨을 푹 쉬시더니 낚싯대를 던지는 신용을 하고 파도에 흔들리는 연기를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서도 며느리가 아버님 더 리얼하게 파도가 세요, 세 라고 외치니까 비틀거리는 연기까지 완벽하게 해내시더군요. 정답, 노인과 바다. 제가 정답을 맞히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아버님 표현력 대박. 연극 영화가 가셨어야 했네. 그 다음은 어머님 차례. 제시어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어머님은 허리춤에 손을 얹고 먼 산을 바라보는 포즈를 취하셨습니다.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죠. 어머님, 그거 비비안 리 맞죠? 너무 우아하시다. 두 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저의 이 난데없는 연극 놀이에 동참하셨습니다. 웃음소리 가주로 제 웃음소리지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두 분의 거친 숨소리를 저는 열정이라 착각했습니다. 몸풀기가 끝난 뒤 저는 2부 순서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 좀 해봐요. 오늘의 주제는 황혼 이혼, 찬성인가 반대인가입니다. 갑작스러운 주제 선정에 아버님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은 묘하게 눈빛이 반짝이셨고요. 저는 두 분의 뇌를 자극하겠다는 일념으로 사회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어머님부터 발언 기회 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실 저는 가볍게 사회 이슈를 논하자는 의도였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님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찬성이다. 늙어서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조용히. 마지막 조용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시며 물을 들이키셨죠. 저는 그 순간에도 눈치를 못 채고 와 어머님 신여성이시네. 맞아요. 자유가 중요하죠. 그럼 우리 자유를 만끽하는 의미에서 게임 한 판 더. 제가 꺼내온 건 남편이 결혼 전에 쓰던 구형 닌텐도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걸 제가 알코올 솜으로 닦아서 가져왔죠. 이게 요새 다시 유행이래요. 테니스 게임 아시죠? 집 안에서 휘두르기만 하면 운동되는 거. 아버님, 어머님 팀 먹고 저랑 복식 대결해요. TV 화면 속 캐릭터들이 공을 칠 때마다 좁은 거실에서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어깨야. 아버님 스윙이 너무 작아요. 더 크게. 스매싱. 미영아. 이거 언제 끝나니? 5세트요. 이제 2세트 끝났어요. 힘내세요. 그날 밤 저는 시댁을 나오며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어머님 아버님이랑 테니스 치고 토론도 했어. 두 분 진짜 젊게 사시는 것 같아. 뿌듯하다. 남편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읽음 표시만 떴을 뿐이죠. 그리고 운명의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친구 결혼식 때문에 시댁에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표정이 아주 안 좋더군요. 엄마 아빠. 주말 내내 주무시더라. 남편의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운동량이 많아져서 피곤하신가 봐. 원래 운동 초반엔 그래. 평일에 내가 가서 뭉친 근육 좀 풀어드려야겠네. 마사지 오일 챙겨갈까? 남편은 저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이었겠죠. 월요일 오후 3시. 회사에서 한창 업무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사랑하는 시어머니. 저는 반가운 마음에 목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오늘 저녁 메뉴 물어보시려나 보다. 닭볶음탕 해달라고 할까? 네, 어머님. 저 미영이에요. 제 목소리는 사무실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하이톤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고 떨리는 하지만 간절함이 묻어나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바쁘니? 아니요, 안 바빠요. 왜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퇴근길에 사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님은 한참을 뜸 들이셨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듯 했죠. 그리고 이내 아주 어렵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미영아. 웬만하면 평일엔 오지 마라. 네? 순간 제 뇌가 정지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너무 힘들다. 미영아.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딸 같고 오는 건 좋은데 손님은 손님인데 그렇게 매일 오면 내가 너무 불편하고 피곤해. 불편하다. 피곤하다. 손님은 손님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속사포처럼요. 마치 이 말을 지금 다 쏟아내지 않으면 다시는 못할 사람처럼. 내 시아버지도 요즘 저녁 먹고 체해서 소화제 달고 산다. 주말에 잠만 잤어. 우리 좀 쉬게 해다오. 제발 부탁이다. 아. 제 입에서 멍청한 탄식만 흘러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매일 가서 국 끓여드리고 말동무해드리고 운동시켜드린 게 효도가 아니라 노동이었다고? 두 분이 웃으신 건 즐거워서가 아니라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 억지로 웃으신 거라고? 미안하다. 내 마음은 아는데 우리 늙은이들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아.
준호 편에 반찬은 보낼 테니까 평일엔 오지 마. 알았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뚝, 뚝. 저는 끊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드라마에서나 보던 시어머니의 구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은 밥하러 와라 해서 문제 아닌가요? 제발 오지 말라니요. 순간 지난 2주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책할 때 뒤처지던 두 분의 모습, 루미큐브 할 때 찡그리던 미간, 닌텐도 할 때 들리던 곡소리. 그 모든 게 즐거움의 비명이 아니라 진짜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아주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진심을 이렇게 오해하시다니. 서운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쪽팔림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짐을 쌀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가던 그 길 수지구청 방향으로 핸들을 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갈 곳을 잃은 며느리 김미영. 과연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그리고 쫓겨난 며느리가 없는 시댁의 저녁 풍경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차였다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뜨겁게 사랑했고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우리 그만 만나자는 통보일 때 그 비참함, 그 허탈함.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별 통보를 남자친구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받는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헤어지자가 아니라 평일엔 제발 오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이라면요. 그날 퇴근길 저는 핸들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야속하게도 최근 목적지로 시댁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눈물을 머금고 우리 집 버튼을 눌러야 했죠. 차창 밖으로 내리는 봄비가 제 마음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국수 말아드리고 산책시켜드리고 치매 예방해드린 게 죄야. 남들은 며느리가 안 찾아와서 난리라는데 나는 너무 가서 문제라니. 억울해. 집에 들어오니 남편 준호 씨가 일찍 퇴근해 와 있더군요. 절 보자마자 묻지도 않고 맥주 한 캔을 따서 건네줬습니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표정.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보고 오지 말래. 내가 그렇게 귀찮아. 저는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며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더군요.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저번 주에 아버님 너랑 산책하고 나서 발바닥에 물집 잡히셨어. 엄마는 너랑 배드민턴 치고 나서 어깨에 파스 도배하셨고. 뭐? 물집? 파스? 아니,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참으셔? 내가 너무 신나하니까. 며느리가 퇴근하고 힘들 텐데 헐레벌떡 뛰어와서 아버님 건강해지셔야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싫다고 해. 우리 부모님 성격 알잖아. 남한테 싫은 소리 죽어도 못하는 거. 남편의 다음 말은 저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닌텐도. 아빠가 그러시더라. 준호야, 며느리 체력이 태릉선수촌 급이다. 나 이러다 제명에 못 죽겠다. 엄마는 내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벌렁거리신대. 또 무슨 게임을 가져올까봐 겁나서.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의 그 땀방울이 운동의 희열이 아니라 식은땀이었다니. 어머님의 그 떨리는 손이 승부욕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수전증이었다니. 제가 시댁 거실에 펼쳐놓았던 그 화려한 판들이 두 분께는 지옥의 서커스장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전해준 시댁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은 첫 평일 저녁. 두 분은 저녁 식사로 간단하게 누룽지를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화도 아무런 활동도 없이 소파에 나란히 기대어 앉아 계셨다네요. TV에서는 가요 무대가 흘러나오고 초코 강아지는 아버님 무릎에서 코를 골며 자고 어머님은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풍경. 남편과 통화하던 어머님이 그러셨답니다. 아이고 준호야.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게 얼마만이니. 미영이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줘라. 걔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늙어서 그래.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활기가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웃음소리가 넘치고 땀 흘리는 것만이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 분께 진정한 행복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퇴근한 며느리 눈치 보며 억지로 에너지를 끌어올리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 평화를 제가 정막이라 착각하고 와장창 깨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의 심정으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배드민턴 라켓도 보드게임 상자도 닌텐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철 과일인 참외 한 봉지가 들려 있었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당당하게 들어가던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미영이. 문을 열어주시는 어머님의 얼굴이 며칠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셨습니다. 안색이 훤하시더라고요. 어머 미영이 왔니?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서니 묘한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몸 풉시다. 하고 소리쳤겠지만 저는 얌전히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아버님도 제 눈치를 보시더니 슬그머니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아버님, 산책 가실래요? 제가 습관처럼 묻자 아버님이 기겁하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하다더라. 그냥 집에 있자. 창밖은 티끌 하나 없이 맑은 날씨였지만 저는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냥 과일이나 깎아 먹어요. 그날 우리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과일을 깎아 먹고 TV에서 하는 주말 드라마를 멍하니 보고 가끔 저 배우 연기 잘하네 같은 영양가 없는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심심하고 밍밍한 시간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분의 표정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고맙다.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같이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제일 좋아.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와서 좀 쉬었다 가라. 뭘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라는 것을요. 저는 제 방식의 사랑을 강요했던 폭력적인 사랑꾼이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평일엔 절대 시댁에 가지 않습니다. 가끔 근처 맛집에서 음식을 포장해 문 앞에 걸어두고 튀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주말에 가서도 아무런 기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어머님이 주시는 밥 얻어먹고 아버님이랑 소파의 한 끝에 누워 각자 스마트폰 하다가 옵니다. 남편은 이게 진짜 효도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내 이 성향, 그 열정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입이 근질거립니다. 아, 저거 보드게임 한 판이면 딱인데. 지금 나가서 배드민턴 치면 날씨 딱인데. 그래서 4060 인생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입니까? 시부모님은 정말로 심심함을 즐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며느리가 귀찮아서 참으시는 건가요?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알게 될까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공자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사랑도 넘치면 독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전직 스파르타 교관 현직 소파 붙박이 며느리 김미영이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의욕 넘치는 며느리가 주변에 있다면 꼭 전해주세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라고요. 지금까지 제 우푼효도 대장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말엔 그냥 가서 낮잠이나 실컷 자다 와야겠네요. 그럼 여러분도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거리 두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